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작 박사님을 처음 유튜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거는 TV조선에서 많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사님 요즘에 이렇게 디테일한 거 여쭤보기 좀 송구스러운데 큰 담론을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여쭤보기로 하고 김태호가 요즘 이슈가 사면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면에 대한 찬반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는 찬반이 있는데 국힘당 내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웰페어 정당이고 겁쟁이 정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유죄 판결 받았죠. 그렇죠. 박병건 판사, 그분은 뭐 노사모, 그다음에 친문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병건 판사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런데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어때요? 그것도 뭐 옳지 않다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김명수 사법부에서 김태우 구청장의 징역형을 내렸잖아요. 물론 1년형에 2년 집행유예.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죠. 왜 안 울어요? 왜 안 울어요? 그러니까 정진석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 박병건 판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양반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니죠. 근데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그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를 봤는데 이게 만약에 부당한 정치 판결이었다라면은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정치적으로는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네요. 부당한 판결을. 부당한 판결. 왜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김태우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공천을 꺼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귀책 사유라는 게 그러면 내부 고발한 게 귀책 사유예요. 내부 고발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유재수 감찰무마 김은경 그 블랙리스트가 해서 김은경 환경장관이 문재인 환경장관이죠. 그 사람이 감옥 갔었죠. 또 유재수가 감옥 갔죠. 그렇죠. 지금 또 조국이는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근데 그런 그 내부 고발, 소위 영어로서 위슬블로잉 한 것이 귀책 사유예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고요. 김태우가 박원순 오거든이에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귀책 사유를 얘기하는 거는 김태우고 박원순 오거돈을 같은 급에 놓는 거예요. 그러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완전 잘못된 거죠. 국힘당이 판단을 뭐 이상하게 하네요.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네, 사실.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박원순 오거돈은 그 분명한 귀책사고 성추행이라는 분명한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태우는 위슬블로잉에서 세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건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요. 그렇죠. 정치적 보복당하고 있는 보복당하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귀책 사유가 있어서 강서구에 재보궐선거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는 거기서 공천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에 귀책 사유가 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당이다. 그러네요. 그러다 김태우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 창출의 수훈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수험자 중 문정권의 비리하고 부도덕성을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은 얘예요. 맞습니다. 예. 그 결국 그 폭로로 인해서 조국에 몰락했고. 그래서 그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떴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태우가 기책 사유가 있다면은 김명수 사법부와 문재인 정권이 옳은 거고, 예. 만약에 그 위슬블로잉 내부 비리 고발자. 폭로가 예. 내부 고발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판단은 극도로 간단해요. 아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지금 들으니까 국힘당에서 김태우를 공천을 주냐 마냐 이 논란하는 자체가 김명수 사법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무슨 누굽니까 정진석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그런 판결들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어서 김태호가 나가서 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요. 네. 수도권 위기 이긴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어려워요. 위기는 말이 쉬워요. 아, 위기론 얘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무책임하고.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위기였다고 그랬잖아. 쉬워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물론 그 이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책을 얘기해야 돼요. 네. 대책을 얘기해야 돼. 구체적인 대책, 과학적이고 근거 있고 논리적인 대책을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위기론. 그러면 22대 총선도 그런 위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널뛰는 여론조사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듣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뭐 이런 저 허망한 여론조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위기를 얘기할 때는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근거를 얘기할 때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걸 믿어? 그렇게 되니까 근거를 대야죠. 그리고 위기를 얘기할 때는 대책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위기니까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 김태우가 나가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교훈이 있는 거고 네. 지면은 지는 대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강서구가 이제 호남이 세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좌파 그러니까 민주당이 센 데인데 거기 가서 지건 이기건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거를 들어야죠. 그거를 들을 생각 안 하고 겁부터 내요. 손부터 들어요. 그러네요. 그건 자기 총선하지 말라는 거죠. 이기면 더 큰 가치가 있지만 저도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그렇죠. 저도 가서 그러면서 민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구 이기는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봐야 돼요. 이 강서구란 데가 절대 국민의힘에 녹록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거 전략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총선보다는 자기 대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여기 강서구 선거가 있는 거예요. 순차대로 가면서 레슨을 배우면서 제일 큰 거는 대선이고. 정권 재창출인데 네, 그렇죠. 정권 재창출에 가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고 22대 총선이 있는 거고 22대 총선의 전초전은 강서구가 있는 거예요. 대선 전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바로메타라고 여기서 배운 레슨이 아직도 거의 한 4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로메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레슨은 되죠. 레슨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내가 세운 전략이 맞는지를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위기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또 하다못해 저 강서구 이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메시지로 승부를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론부터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소위 그 국민의힘의 웰페어 이미지는 빨리 벗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뭐 수도권 위기 위기면 뭐 다 집어치고 집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면 위기대로, 기회면 기회대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김태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거쳐가야 될 이제 이 강서구 보궐선거는 바로메타고 네. 이 수도권 또는 국민의 민심의 바로메타를 측정을 해보고 자기 대선이라는 목표를 놔두고 중간에 있는 총선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공천이고 전략적으로도 김태우가 나가야 되는 거지만 네. 명분 싸움에도 아까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공천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자체가 김명수 사법부를 인정하느냐는 꼴이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을 아주 올바른 정권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명분 싸움에서도 완전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합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안 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나보고 21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나보고 입을 다물고 있느냐. 네. 근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졌다. 네.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도 변했고 네. 변해야 되는 거고 변할 거고 이제는 그런 짓을 못 한다고요. 아유, 이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했을까요, 선관위가? 그거는 이 정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권에서 변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20대 총선 전략을 못 세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있었다 없었다. 나는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기 전에 말을 못 해요. 물론 그 박성현 교수 같은 분들도 이제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그 양반 박성현 교수는 내가 잘 아니까요. 네. 그렇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래서 졌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 그게 무슨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차기 총선에 부정선거가 안 타도록 미리 겁을 주는 거예요. 부정선거 하지 마라는 겁을. 야, 우린 부정선거 안 잊어버리고 있어. 니네들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이번에 또 하면은 진짜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를 자꾸 줘야 부정선거 하는 집단이 그거는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관위와 정부의 역할이에요. 선관위가 어떤 놈들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에 나갈 분들은 부정선거가 없으면 내가 이길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건 그렇죠. 이 21대 총선이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기 총선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건 없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거를 못한다면은 차기 총선은 어렵고 차기 대선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 줄로 놓고 나서 그렇죠. 일관된 메시지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메시지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바로 세워야 된다. 나라가 너무 잘못됐다. 그럼 잘못된 것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미일 관계라든지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걸 굉장히 쉽게 뺏겨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투쟁해서 뺏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없이는 자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4.19도 겪었고 6.29도 겪었고 5.18도 겪었고 그 전에 3.1 운동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확보가 되면 자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민주주의의 결과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자면 그 과정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는 절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네. 기회가 다 뭐 길어지니까 네. 더 그건 따로 하기로 한번 하고요.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 빼앗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고. 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김태우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들게 당선됐고 내가 보면 김태우가 수훈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죠. 또 죄 없는 사람이고 또 정말 민심의 바로메타를 정확한 바로메타로 강서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면 진 대로 배워야 되고 이기면 이긴 대로 배우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공천을 주냐 안 주냐의 논란거리 자체는 말도 안 되고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더러운 평화가 뭐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랬죠. 그럼 북한에 다 갖다 바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태우를 희생장으로 삼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하다못해 뭐 이재명은 더러운 평화라도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과감해요. 대통령의 반만큼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의 반만이라도 네. 반만 해라 좀. 그 윤 대통령의 부친이신 돌아가신 윤기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몰라요. 전혀 모르시군요. 난 또 그 이제 그 양반하고 뭐 윤 교수님하고 뭐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난 통계학 했으니까 대선배긴 하지만 그렇죠. 내 활동 분야하고 또 윤 교수님 활동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군요. 같은 통계라고 그래도 좀 다른 점이 많죠. 그렇군요. 네. 이영작 박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김태우 공천 안 하면 비겁한 국힘당이다. 내보내서 저도 가치가 있고 이기면 더 가치가 있고 믿져야 본전이고 그 명분 싸움에서 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영작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